커피 대신에 레몬수를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 하면 비타민C가 많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레몬에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효과가 있어요. 배우 엄정화씨가 공복에 레몬물 드시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레몬수 마시면 저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레몬물을 마시면 괜히 기분도 상큼해지는 것 같고요. 상쾌도 하고 또 시원한 느낌도 들죠? 레몬은 굉장히 시죠.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벌칙으로 레몬을 막 우적우적 씹어먹게끔 하는 것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레몬을 그냥 먹긴 좀 힘드니까 껍질을 씻은 다음에 슬라이스 내서 물에 담가서 드시는 방법들인데, 저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물에 많이 수용성이라서 이게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 노화로 인한 피부 손상도 막고, 특히 미국 임상 연구 발표된 거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 플라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다고 해요. 레몬 한 개에는 약 18.6mg 함유하기 때문에 레몬수 지속해서 마시면 영양상 2.5배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레몬수를 추천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고 이럴 때 정말 식단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레몬수를 마셔요. 아니면 자몽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몬이나 자몽을 슬라이스를 해서 물을 부어놓고 그거를 냉장고에 이제 넣었다가 먹는데요. 이때 슬라이스한 거를 그냥 넣으면 잘 우러나지 않으니까 뜨거운 물로 부어서 우린 다음에 식혀서 한 김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두고두고 필요하실 때 꺼내 드시면 됩니다. 레몬물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칼슘 옥살레이트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 레몬수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조금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물은 또 체내 지방 증가를 억제시키기도 하고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수분 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레몬물을 마신 사람의 체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체중이 훨씬 많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지방을 다 감소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일단은 적게 먹어야겠죠? 깨끗한 음식으로 적게 먹는 게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레몬수나 아니면 자몽물을 먹어서 좀 효과를 더 업시키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가져가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레몬은 요즘 아이들 호흡기 질환 많죠? 호흡기 질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목이 쓰리거나 편두선이 부었을 때 레몬 허브티 아니면 레몬 허니티라고 해서 레몬에다가 이렇게 꿀 넣어서 드시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수는 우리 몸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요. 디톡스 할 때 레몬수 많이 마시잖아요. 특히 레몬에는 리모넨과 카테킨이 몸속 독소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영양소 작용이 풍부한 레몬 걱정 말고 드시면 됩니다. 레몬 역시 또 키위와 같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특히나 위장장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 치아를 부식시킨다. 이런 오명과 누명이 있는데, 하지만 또 레몬에 있는 알칼리성이 들어있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즉 산성화되는 과일은 현재 우리 인류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현재 채소 과일을 먹어야지 구연산 때문에 속이 쓰린다고, 어떤 건강 정보는 이 구연산 때문에 몸이 좋아진다고 이래서 막 그런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레몬도 단순히 구연산이나 비타민C 이러한 단일 성분만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을 평화롭고 균형 있게, 특히나 알칼리나 산성화를 예방하고 또 중성화시켜주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거지, 또 우리 몸에 이미 안 좋고 뼈를 녹이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안 좋아도 뼈를 녹인다고 하는 탄산음료 같은 거, 아니면 과당 많은 음료 같은 거, 이런 거보다 나쁘겠어요? 근데 또 이 레몬수를 먹으면 치아가 에나멜이 부식된다고, 다른 거는 다 먹이면서 이런 거는 못 먹게 하고, 푸드 비즈니스에서는 채소나 과일을 좀 폄하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수박의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얘가 당을 막 불러일으킨다. 근데 사실 수박에서 먹는 우리가 수박으로 먹어서 얻는 당과 합성 당류를 먹어서 얻는 당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몸속에서 작용하는 전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푸드 비즈니스에 이렇게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레몬물을 만드실 때 일단 껍질을 잘 씻으세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하는데, 이게 껍질이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베이킹소다로 껍질을 닦아내고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껍질을 살짝 이렇게 당근 깎는 칼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슥슥슥슥 그냥 조금 겉에를 깎아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독극물이 가득 찬 과자도 이런 것도 먹는데 그쯤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레몬물은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시거나 깎으시거나 해서 슬라이스를 내서
바로 정수기 물에 담가도 괜찮고 시원하게 뭐 드셔도 되기는 돼요. 얼려서 아이스 큐브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찬 거는 몸에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실 끊어야 되지만 그거를 굳이 드시겠다면 따뜻한 걸로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레몬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효과를 100% 200% 내가 막 최대로 보고 싶다 이러면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게 좋아요. 식품연구와 기술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95도의 뜨거운 물에서 우려냈을 때 가장 많은 항산화 물질,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넣고 또 바로 드시라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김 식혀서 레몬수를 만들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미지근하게 또 그걸 식은 상태에서 드셔도 되고 이게 또 보존이 안 되니까 왜냐면 가공품에 안 들어갔잖아요. 방부제도 없고 굉장히 잘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내가 데워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레몬을 물량하고 레몬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보통 그냥 1대1 아니면 내가 좀 버틸 수 있다. 그럼 물량을 좀 줄이시고 물량은 사실 크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나에 맞춰서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석량을 늘리신 상태에서 점점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또 나는 매일 먹어야지 하고 막 2리터씩 또 마시면 안 돼요. 뭐든지 조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먹거나. 자, 그럼 반드시 이렇게 잘못 먹으면 위에 탈이 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탈이 날 수 있어요. 잘못 섭취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식물이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좋다는 얘기죠.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일단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아요. 자, 레몬수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얘네가 디톡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역시 뭐 사과나 토마토, 키위처럼 과육보다 껍질에 풍부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는 있지만 레몬 껍질 막 이렇게 억지로 드시려고 뭐 갈아 마실 때 레몬 껍질까지 다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사실 그런데 저는 얘를 만약에 주성에 넣으면 껍질째 다 갈아버려요. 그럼 얘네가 어차피 즙으로 나기 때문에 껍질에 그 떨떠름한 맛이 나도 내가 이 과육 자체를 씹지 않기 때문에 이 껍질 자체를 씹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중화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블렌더에 갈아버리면 통째로 안 갈리잖아요. 그럼 물도 많이 넣어야 되고 또 넣어도 맛도 없고 그런 이상한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블렌더에 가실 거면 껍질을 제거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자 레몬의 하얀 부분들 껍데기의 하얀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왁싱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코팅제라는 얘기도 있고 농약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당분이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되게 다 달라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모호한 게 사실은 그 위에다 뭐를 했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소비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얀 게 이렇게 뿌려져 있다 이러면 몸에는 안 좋지만 이게 좀 드셔야겠다 이러면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식초 같은 거 활용하셔서 빡빡 깨끗하게 씻어서 잔류 농약이든 왁스 코팅된 왁스든 레몬을 완전히 씻어서 껍질에 있는 각종 뭐 먼지, 중금속 이런 거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슬라이스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접 요리해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레몬즙을 만약에 사 드시게 되면 잘 보고 성분을 잘 보고 고르시면 괜찮아요. 다만 신선도는 떨어지고 어쨌든 가공식품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화학 처리는 들어간다는 거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직접 할 때는 미리 한 번에 이렇게 짜가지고 얼려두셨다가 소분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가공된 거 사 먹기 싫다 이러면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쫙 작업을 해놓고 밀프렙처럼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얘는 어차피 천연물이기 때문에 얼려도 얼마 못 가요. 금방 상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바로 드시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원래 우리 몸은 그런 독소가 들어오면 섭취를 못하게끔 디자인이 된 거잖아요. 독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식품 푸드 인더스트리가 발달을 하면서 자꾸 그게 가공이 되니까 음식이 저장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 몸에 안 좋은 그 케미스트리는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하려는 걸 추구하다 보니 그 독소가 다 내 몸으로 역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레몬수 만들 때 꿀이나 설탕 꼭 드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꿀은 요즘 천연 유기농 꿀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은 어쨌든 당분이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요. 비정제당이든지 스테비아든지 뭐든지 내 몸에 단 거는 건강한 식품이 아닌 거예요. 내 몸에 달아서 건강한 건 과일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그냥 먹기 너무 떫어. 그러면 이렇게 설탕이나 아니면 비정제당이나 대체당 스테비아나 이런 거를 적절히 사용해서 하세요. 근데 이 스테비아나 비정제당이나 이런 애들의 단점은 뭐냐면 설탕이 싫다고 걔네들의 대체당을 썼는데 이게 내 원래가 원하는 내 혓바닥이 원하는 단맛이 안 나오면 비정제당이라든지 아니면 스테비아라든지 이런 대체당의 사용 용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한 스푼 쓸 거를 얘네들 막 진짜 한 주먹 쓰는 거죠.
그리고 설탕이 의외로 그렇게 몸에 되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설탕이 아닌 척하면서 만들어낸 화학약품 들어간 가공된 설탕이 아닌 단 거 내는 그 가루들, 걔네들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항상 모든 걸 좀 인지를 제대로 하시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